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바이낸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빡빡이 형님이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 바이낸스 US 지분 인수 협상에 사면 문제로 논의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협상이 성공할 경우 지분 인수 인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불분명하고 이번 협상에는 또 빡빡이 형님에 대한 사면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요거 바이낸스 주인이 바뀔 것인가? 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빡빡이 형님이 곧바로 이제 X에다가 글을 남기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은 뭐 그들만 좀 알 수 있고 아직은 뭐라고 딱 단정 지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에 따른 논의도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까지는 좀 진척도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시장에 따른 기대감이 좀 많이 꺾인 부분도 없지 않아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빡빡이 형님이 월드 리버티 코인은 단 한 개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어떤 관계이고 또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말하지 못하는 또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 발행량의 조정 목표 제한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져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여전히 소수에 있는 집단 쪽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당장 기본적인 패턴 추이를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코인 시장이 이익 즉담 체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순기능 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기능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즌의 솔라나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치면 아무래도 발행량 조정 목표 제한에 일부 부분을 좀 더 러프하게 가더라도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 기간까지를 다 포함하고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도 25년도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고 어느 순간 이제 하락에 있는 시기를 한번 겪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부분 마스터 플랜의 하락기 시즌으로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평균 1년 정도가 쉬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기 패턴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근데 지금이 하락인지 아닌지 아직 그리고 최고점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니까 일단 이것 먼저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하락기 패턴의 솔라나가 얼마나 방어가 될 거냐에 따른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발행량 조정을 통해 가지고 커버를 치려고 하는 측면은 재단이 적절하게 이 시점에서 좀 제시를 했던 측면은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못해도 이번 형태는 좀 실패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좀 다시 재조정안을 내놔서 약간의 발행량 조정을 좀 소폭이라도 재조정해서 가는 게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도 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안건의 찬성률 추이가 좀 많이 낮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앞으로에 따른 이제 수익성 부분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분쟁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요.
여전히 요즘 지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른 ETF 수급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매도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금의 흐름은 아예 블랙록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계속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키포인트 몇 가지를 좀 본다고 하면 여전히 GBTC가 좀 적게 팔거나 그런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동양도 나스닥에 있는 낙폭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지만 MSTR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거리와 분쟁거리도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공매도 비중이 좀 적어지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패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좀 아껴 쓰려고 하는 스트래티지에 따른 성향도 요즘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더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3월달 지나고 나서 4월달에 가격이 최소 못해도 방어해야 되는 구간대가 전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 가격의 방어선 라인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75,000은 절대로 깨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저도 아서에이즈와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단기 빼고 이제 장기평 기준점으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9일선을 깨버리게 되면 이게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때까지 매번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7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9일선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더 많은 낙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때도 이제 9일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9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대비부터는 계속 힘을 못 쓰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9일선 부분을 잠깐 거쳤다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9일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힘을 좀 많이 못 받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개인적인 생각을 또 담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저를 미워해봐야 어차피 시장은 시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뭐 공매도를 많이 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일반 그냥 개미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물론 개미보다는 돈은 좀 더 많지만 기간 물량 대비보다는 적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우리의 그 창펑형보다 매우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뭐 조작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에 있는 피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돈 관리에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패턴이 안 났으니까 강제적으로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종종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기술 스타일이 어떤 쪽에 좀 더 잘 맞는 것인지를 좀 확인을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 또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솔라나나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점점 반등이 좀 안 보이고 있는 추이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와 이런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계속 쉬어간다고 하면 알트코인의 힘이 붙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저는 그래요. 이제 이번에 언급됐던 리플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이런 코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있는 기회는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 돈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돈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날려도 손해보지 않을
많이 날려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피셜 트럼프 부분을 또 좀 많이 모아 가신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오피셜 트럼프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 이 돈은 그냥 없어도 그만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을 좀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 좀 안정화를 가져갈 거냐? 4월 달까지는 좀 힘을 받지 못하다가 4월에 이제 대부분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화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트레이닝 볼륨 기반도 좀 많이 둔화가 되는 추이를 보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시장 확대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기반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 완화 내용에 따른 추이가 정말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고 그게 하반기 정도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아직도 뭐 아예 뭐 희망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RWA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비들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 기반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가 나가는 방향은 총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RWA 시장에서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게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도 솔라나와에 따른 경쟁 점유율 추이에서 개발에 집중하는 것보다 점유율 추이도 좀 지켜나가면서 하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건 여전히 저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 계속 살아남고 지켜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아기를 방치하거나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선택형이긴 하지만 보기 싫은 구간에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분이 흥할 정도로 좋아도 아주 냉정하게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살 때는 편하겠지만 매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잠시 또 쉬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쉬시더라도 항상 자료는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돌고 돌아서 또 돈이 부족하면 또 투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나머지 그 드라마에 있는 그런 역사와 정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접했던 투자 경험자와 그렇지 못했던 경험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봐야 된다. 하락장이 길어져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